지금까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시민의정감시단이 어떻게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고 집중해 주세요. 그러면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루 동안의 회의에서 약 10명 정도의 의원이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의원이 한 번씩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보충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끝났다고 해서 해당 영상을 끄지 마시고 보충 질의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의원들은 한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사업들을 놓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중심으로 질의 주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의 주제를 정리하면서 그날 의원들이 질의의 특징에 따라서 평가 항목에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점수는 0점은 없습니다. 회의장에 참석해서 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의원에게 주는 최소 점수는 1점, 최대 점수는 5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일단 질의에 참석하고 감사를 하였구나 라고 하는 평균 점수는 3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못했다, 이런 A라고 하는 지점이 부족하였다, 그러면 점수를 깎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질의가 훌륭하였다라고 하면 점수를 더 주는 방식으로 해서 최소 점수 1점, 최대 점수는 5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할 항목은 모두 4개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각 항목에 1점에서 5점, 그러면 최소 점수는 4점, 그리고 최대 점수는 20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점수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의원들이 문제성 발언이나 회의 태도가 굉장히 불량하거나 아니면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성을 지르거나 아니면 반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별 또는 연령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인다거나 하면 최대 5점까지 감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각 의원들의 모니터링 평을 간단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입력하는 틀인데요. 맨 좌측에 의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원 이름을 넣으시고, 의원 이름은 영상 하단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의원 이름이 명패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셨다가 위원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의 주제는 사업명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지적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너무 세부적으로 적으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민 대표성, 합법성, 전문성, 효율성 각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감점 지표가 있죠. 질의 태도가 굉장히 불량했거나 이해 충돌, 갈등 조장, 감사행위 방해 등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최소 1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감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로 표현될 수 없는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2줄에서 3줄 정도 종합평가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한글이나 엑셀, 워드 등의 다양한 형태로 평가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까 1차 교육에서 보셨던 행정자치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페이지에 들어가면 맨 하단에 이 형태의 평가서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이 끝난 이후에는 제출하실 때 위원회 날짜 그리고 언더바 모니터링 단원명의 형태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피감 기관에 대해서 혹시라도 답변 태도가 너무 불량하였거나 아니면 답변이 두루뭉실하였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때에만, 특이사항이 있을 때에만 피감 기관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등급은 상, 중, 하 3단계이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평가하였는지 평가 사유를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가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평가 점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각 지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일단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고 싶으시다면 평가서 양식 맨 왼쪽에 평가 지표 설명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이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 영상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대표성입니다. 서울시 의원이라면 당연히 서울시민을 대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가 되도록 질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거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집단에 편향되지 않다 라고 할 땐 조금 더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합법성입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사업은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업무 처리 과정은 합법적이고 권한 남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울시의회 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법령을 위반하였다라고 하는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있는지, 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직자가 감독을 소홀히 하였거나 비리를 저질렀거나 권한을 남용하였다라고 하는 문제들을 지적하였는지, 또는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규정이나 절차를 어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회가 검토하고 있으면 이 합법성 검증 지표에서 조금 더 점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의원의 질의는 단순 감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질의에서 그치지 않고 그 질의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대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받은 자료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 이외에도 신문기사 아니면 논문,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을 통한 전문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이렇게 제시된 대안이 느낌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지, 그리고 질의를 했을 때,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감사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충분하게 개선 등의 동의를 얻었는지,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효율성 검증입니다. 서울시의 정책은 당연히 사전에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성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차질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도 의회의 분명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사전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고 또는 완료가 되었을 때 사업의 성과와 추진 실적 등을 검토하고 질의하고 있는지도 한번 평가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의 시스템이나 절차 등이 미비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들도 지적하고 있는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낭비의 요소를 지적하고 있는지, 예산 낭비 요소를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관의 동의를 얻었다면 효율성 검증 지표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점에서 5점을 주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 기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정감시단원 분들의 시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신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질의의 내용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의 내용 중에 4가지 지표의 어떤 항목에 가장 해당이 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예를 들면 주민대표성이라고 하는 지표에 해당이 되고는 있지만 질의의 내용이 너무 단순 질의에 그치고 있거나 자기 할 말만 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듣지 않는다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그냥 질의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 질의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지표의 점수를 조금 덜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부의 답변까지 이끌어내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표에 점수를 조금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발언은 한 지표에만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략하게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연습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위원회의 맨 아래에 가서 일단 평가서 양식을 다운받아 볼까요? 그런 후에 연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영상도 멈춰 주실까요? 네, 지금 다 다운 받으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평가서 양식을 열어놓고 한번 내용을 볼게요. 이 내용은 실제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을 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였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은 역사박물관에 대한 시설 노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한 직원 복지와 관련된 질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넘기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시다면 잠깐 영상을 멈춰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 2개를 보셨습니다. 본 질의의 내용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에 대한 노후 문제, 그리고 직원에 대한 복리, 고충 문제들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질의의 특징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충분하게 질의하고 검토하고 답변받고 있는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점수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질의도 시민건강국장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셨을까요? 본 질의의 내용은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직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징계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의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행정에 요청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단순 질의에 그치고 있진 않은지, 저희가 행정에 요청한 자료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전문성에 조금 더 질의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자료는 확인했으나 답변을 듣지 않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단순 질의에 그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책임자도 추궁을 하고 있죠. 점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충분하게 연습이 되셨을까요?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이 이제 11월 4일부터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선출했던 서울시 의원의 활동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전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